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는 이제 상승 마감으로 잘 끝났고요. 네, 뭐 코스피가 1.1%까지 올라와서 드디어 이제 21선을 돌파를 했고 코스닥도 1.6% 크게 올랐죠. 그리고 장중에 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 중국이 이제 여기 지금 차트 띄워놨는데 중국 상해 증시 차트고요. 아주 오랜만에 정말 보기 드물게 4%짜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인데요. 당연히 홍콩도 급등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도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중국이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 시황에서 요거 얘기해 드린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이 이제 반응이 이제 세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이 낙폭과대가 심한 개별주입니다. 낙폭과대가 심한 개별주들이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를 한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이제 플러스 1.1% 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잠깐 보시죠. 좋은데 네네. 그 21선을 이제 상승 돌파하면서 끝났죠, 그죠? 굉장히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플러스 1.6%로 끝납니다.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이쪽도 이제 급등 마감을 했고 9월달에 이제 급락했던 거는 다 회복이 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지금 중국 증시는 얘기 좀 이따 하고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 쪽이 이제 크게 올랐잖아요. 코스닥도 크게 올랐고 오늘은 이제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낮에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그쪽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디냐면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2차전지 그죠?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꽤 올라서 그 지수가 올라오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물론 이제 2차전지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여기 코스피 쪽을 보시면 떨어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KB금융은 이제 그 밸류업 그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진 건데 어쨌든 하락한 게 거의 없어요. 그 와중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같은 게 많이 올라왔죠. 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수는 이제 여기 다시 보시면 21선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코스닥 지수인데요.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 메꿨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약간 조정이었던 거예요. 조정이 아닌데 가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투매였고요. 이때 불안해하셨던 분들은 이제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고. 근데 이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여기서 횡보하다가 7월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뭐 미국 경기 침체, 뭐 경착륙, 연착륙이 아니라 이제 경착륙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를 흔들어 놨어요. 그때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만큼 떨어졌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슬슬 떨어지다가 8월 달에 지수가 폭락하면서 완전히 이제 한바탕 내려앉고 반등 나왔었는데 9월 달에 또 내려앉고 이래서 개별 지수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개별주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뭐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참고는 많이 되시고요. 근데 그 전에 중국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낸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자 보시죠. 중국 상해 증시인데 오늘 4.15% 급등 마감했어요. 홍콩이 보시면 여기 이미 좀 올라와 있었죠. 오늘 여기서 4% 홍콩 항생지수
홍콩 H 지수는 5%까지 올라갔어요. 자, 쌍바닥이죠. 탁 치면서 지금 세게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같은 식으로 가야 돼요. 홍콩이랑 우리 이제 홍콩이랑 우리나라랑 좀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예전만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빅컷 즉 0.5%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중국도 지급준비율 이제 인하를 했어요. 지급준비율 인하라는 지준율이 이제 지급준비율의 그 약자인데 이게 뭐 경제적인 얘기는 여기서 뭐 안 할게요 시간상. 이게 뭐냐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나오잖아요.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빅컷 단행 이후 중국도 완연한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 미국의 피벗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영향이다. 중국은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진 않았지만 지급준비율 요거를 낮춰서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 예를 들어서 예금이 뭐 1조 원이 있다. 1000억 원이라고 할까요? 은행에 그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 있어요. 예금을 고객들한테 예금 받아놓은 게.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는 그 고객이 맡긴 돈을 찾아갈 거를 지급해줘야 되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 단어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돈을 좀 어느 정도는 무조건 이 한도만큼은 갖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돈을 사람들한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대규모 유동성.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돈을 이렇게 좀 대출을 해주고 뭐 해도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봤자 어디 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중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중국 증시를 잘 보시면 과거에 중국을 봅시다. 여기에서 올해 2월달이죠. 그때 한번 세게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경기부양책 얘기 나와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약발이 떨어지니까 지금 또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얘기 딱 나오자마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온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좀 올해 상반기에 했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좀 기준금리 인하를 따라 했겠죠.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고 계속 버티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미국이란다. 유럽의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안 하니까. 다른 이제 이머징 국가들도 힘들었겠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 따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특히 그 이머징 국가들이 이머징 마켓 관련된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왜? 금지차가 더 벌어지니까. 근데 시간을 자꾸 끄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증시도 무너진 거예요. 3, 4, 5월달까지 잘 올라왔다가 여기도 보면 6, 7, 8 쭉 끌려 내려오죠. 우리랑 비슷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를 하거나 금리 인하와 비슷한 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갈 걸로 보여져요. 중국도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이 이제 내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돈을 풀 거라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크게 오늘 오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기사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죠.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 부양 기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상황을 봐서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낼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네.
약간 여기 요 뉴스에서 정리를 잘 해놨던데 지준율을 인하해서 시장 유동성을 확대할 걸로 기대가 되고 뭐 7일물 레포 금리 인하,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 기자분이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뉴스는 하나 볼 게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올라가야죠.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는 이제 6월달하고 7월달까지 올라가다가 7월 중순에 떨어지고 8월달에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9월달에 또 떨어지고 이렇게 3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연초가 여기였잖아요. 1월달 그죠? 1월달 대비 잘 올라가다가 탁탁탁 떨어졌으니까 아주 올라가다 떨어졌나 보다 싶잖아요. 근데 대형주들은 그랬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나 이런 걸 보면은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연초부터 잘 올라갔잖아요. 연초에 무슨 기업 밸류업 그래서 올리고 봄에 또 쭉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래요. 괜찮아요. 대형주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소형주 아니겠어요? 대형주 좀 한 몇 개 더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 네, 현대중공업이거든요. 네. 연초 대비 잘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니까 뭐 괜찮아요, 그죠? 아니면 뭐 기아 이런 거 자동차, 연초 대비 잘 올라가다가 이제 7월쯤 돼가지고 쭉 떨어져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매수한 우리의 보유 종목들이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 뭐 수익을 좀 챙겨놓고 잠깐 쉰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개미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힘들어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문제였던 거죠. 개별주 예를 들어서 뭘 갖고 핀 잠깐만요. 바이오다인 이런 걸 보자. 이거 말고 좀 세게 떨어진 걸 보여드릴게요. 보고 있으면은 진짜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잠깐만요. 종목을 읽어볼까요? 신일전자 이런 거? 네. 아우, 네, 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뺐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여름 선풍기 관련주잖아요, 그죠? 여름에 잘 가야지. 옛날에는 이제 올 여름에 덥다 그러면 한 5월 달부터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랬던 게 이 선풍기 관련주들이거든요. 여름, 폭염, 무더위 테마주 그죠? 근데 6월 달에 들었다 놨다 했어요. 실제 6월 달부터 더웠거든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바닥 아닙니까? 신일전자는 그 여름 전에 항상 갔어요. 보면 여름 전후에 뭐 상한가를 치든 아니면 평범하게라도 조금씩이라도 가요. 이 정도면 바닥이잖아요, 이제. 그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 저점이,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작년 저점이 여기잖아요. 재작년도 대충 이 정도고. 네. 그러면 설마 여기서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신일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볼게요. 설마 더 떨어지겠어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쵸? 근데 세상에 이거를 이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7월달, 8월달, 9월달에 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견뎌요, 이거를? 예? 맞죠? 이걸 누가 견디냐고.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이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게. 응? 이 난리. 이게 뭐냐고 이게. 세상에. 제가 얘기하면서 탄식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근데 일반 개별주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하공룡 이런 거는 7월 달에 떨어지다가 7월 말이구나. 7월 말에 좀 호재가 나와서 그나마 살려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저 난리를 지금 TPC 이런 거거든요. 아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7월달 하락하기 전에 보세요. 바닥이잖아요. 응? 더 떨어질 게 없어. TPC. 네? 근데 이거를 여기가 이제 이 정도면 된 거죠 이제. 근데 이걸 세상에 이렇게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 직전에가 3,200원, 3,300원이었거든요. 한 20%, 30%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 짓을 해놓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개미들이 던진 거예요. 왜? 다 때려치고 이제 포기하고 나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드바이오텍처럼 살아남은 것도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동훈 테마주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올라가서 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박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원 이런 것도 이건 좀 덜 떨어진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8월달, 9월, 7월달에 좀 깨지면서 슥 흘러내린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차이인데 종목들 이런 식으로 박살낸 것들이 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박살났어요. 마니과 FNG 올해 그 5월달하고 6월달에 이제 뭐 K푸드 관련주로 급등했던 거잖아요. 그거 이제 시세를 뽑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뭐 재료가 호재가 있어서 급등했다가 내려왔으면 통상 그죠?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7월달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바닥에 나오고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또 잡아요. 나중에 또 가려고.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500원 이상이 있어야 됐었는데 최근에 어디까지 빠진 거 2,600원. 얘도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빠진 거나 다릅니다. 20에서 30% 정도. 근데 8월달하고 9월달에 실제로 무슨 큰일이 터져서 빠졌나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뭐 위기가 올 거다 그런 소리 하는 인간들은 맨날 그 소리 하는 거고. 실제로 무슨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7월달부터 8월달에 그 걸쳐서 떨어질 때는요,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이제 유튜브에서, TV보다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본 사람들이 불안해서 털린 거예요. 9월 달에는 이제 왜 털렸냐? 아, 이거 회복이 안 되겠구나.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겠구나. 그래서 털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털린 거예요. 우양. 그때 6월 달에 냉동김밥. 응? 아니, 어떻게, 저도 전문가를 참 오래 했지만, 어떻게 반등 한 번 없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예요. 5월달하고 6월달에 막 냉동김밥이 막 없어서 못 파는 것처럼 그 쌩 난리를 치더니, 그죠?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이게 4,000원 정도에서 12,000원까지 불과 한 달 만에 3배나 갔어요. 그래요. 그 더 갈 것처럼 막 이렇게 개미들 속이더니 문봉한테 때리면서 떨어지더니 반등 한 번 없어요.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해도 너무한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과열됐다. 거래가 계속 들어오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만지지 마라. 괜히 물린다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 듣고도 사서 물렸다? 그분 책임이죠. 그러나 빠져나올 수 있게 반등을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떨어졌다. 근데 이것도 반등이 여기서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반등이 여기쯤에서 한번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안 나왔으면 여기서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 거예요. 왜?
아까 7월 달에 7월 중순부터 이제 슥 떨어지니까 개별주들이 못 견디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6,000원대 정도에서 이제 단기 바닥이 잡히고 다시 튕겨져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속절없이 다시 여기가 4,000원이었죠? 여기서 4,000원이에요. 그대로 내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누가 나 우양 저기 10,000원에 사서 물렸는데 물타기 해도 좋을까요? 지금은 물타기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물타기 뭐 어지간하면 무방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하셔야 돼. 하셔야 돼.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근데 물타기 했을 때 이제 물타기를 왜 무방에서는 권유를 안 하냐면 좀 무방에서 종목 추천 안 하잖아요. 추천을 안 하면 당연히 매도 사인도 안 내드리겠죠. 근데 이게 무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런 거 물타기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자체 왜 안 하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10,000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샀어요 물타기를 4,300원이잖아요. 계산 여기 4,300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30% 급등해서 5,500원까지 왔어요. 보통 여기까지 오거든요. 기본적으로까지 와요. 그러면 얼마 벌었어요? 네, 한 30% 수익 나신 거잖아.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죽어도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10,000원에 샀는데 5,500원까지 왔죠. 10,000원에 산 거는 그러면 지금 45% 손실이잖아요. 그 얘는 30%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하고 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 손실이네. 그러면 그냥 둘 다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30% 수익 난 거 팔면서 여기서도 물량을 좀 같이 정리하든지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생길 거야 현금이. 근데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산 거 안 팔아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기 4,000원대 산 거 있죠. 이거를 여기 10,000원에서 같이 팔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타기를 잘 해도 그 사람들이 돈이 더 묶여버려요. 물타기 왜 해요? 빨리 빠져나가려고. 근데 돈을 더 집어넣고 거기서 더 구르고 있어. 더 미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더 묶여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에 한 1,000만원 물렸다 나중에 한 5,000만원 물려있어요. 이런 분들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다. 근데 우양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급등을 하고 나서 떨어진 거니까. 이런 거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진짜 낙폭과 대주 신일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느냐 되게 쉬워요. 기본이 뭐냐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기존에 기록이 다 있어요. 사람이 성격이 잘 안 바뀌잖아요. 종목들도 주가 움직일 때 성격이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는 게 다 틀려요.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가장 쉬운 건 앞에 급락했을 때 그때 잘 확인해 보시면 돼요. 급락했다가 올라온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때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할 거는 뭐냐면 그때 왜 급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때 왜 급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급락했을 때 사람들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말 그대로 얘 이렇게 올라오겠다 그게 딱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일전자를 일단 가지고 얘기를 좀 빨리빨리 할게요. 종목 좀 봐야 될 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스르르르 떨어졌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힘없이 올라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근데 지수가 폭락했을 때예요. 힘없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도 힘없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었죠. 이런 식. 그럼 지금도 뭐예요? 그냥 힘없이 떨어졌죠. 그러면 힘없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폭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때는 좀 다를걸요. 왜? 이때는 3년 전인데 이때 이게 선풍기 테마주로 간 게 아니라 21년도가 코로나 때니까 그때 아마 그걸로 갔을 거예요. 제습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뭐 그런 걸로 갔을 거예요.
그런 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일전자에서 제습기랑 뭐 공기청정기 같이 만들지 않나요? 네. 근데 보면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해석을 다르게 해야겠죠. 급등했다가 훅 조정받은 거죠. 여기 그냥 돈이 빠져나가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신일전자에서 이제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 보시면 솔브레인 홀딩스, 방송하기 전에 종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흐름을 잘 보시면 2년 전에 미국이 미친듯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막 폭락했을 때가 여기였거든. 잘 보세요. 아마 지금 이렇게 생긴 차트들 꽤 많을걸요.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아, 이 정도면 바닥인 줄 알았다. 근데 또 떨어져서 미치겠다. 얘가 회복될 수 있나요? 솔브레인 홀딩스를 만약 여기서 들고 있는 분이 있었다면 미치겠죠. 이게 올라오겠어요, 이게? 그죠? 아니, 여기가 4만원이에요. 여기 2만원 깨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가 바뀌었다. 여기였죠. 이게 무슨 여기서 희망이 있으시겠어요? 주식을 접어야지, 그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다고. 에이, 이거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죠? 여기에 18,000원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25,000원이니까 7,000원 올라왔네. 7,000원. 그러면 30% 이상 올라온 거예요. 40%인가? 40% 정도 올라왔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올라온 게 이게 40%예요. 물타기 했으면은 어지간하면 해결이 됐겠죠. 시간이 좀 지나고 지날수록 더 올라가서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보시면 큰 거래가 없이 그냥 조용조용히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좀 거래가 터졌죠. 여기 4만원이요. 네. 초반에 터지면은 빨리 올라오는 거고, 좀 늦게 터져도 올라온다. 회복이 거의 다 돼요. 물론 이제 막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런 계잡주들은 나락으로 가겠지만 회복이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종목이 확 급등을 했어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했겠죠. 근데 보니까 본전이 됐어요. 손실 막 40% 50% 나왔던 게 본전이 됐어. 그럼 거기서 빨리 판단을 하고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다 끌려 내려가요. 분명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팔아갖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고생을 다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 계속 묶여있어요. 그러다 더 지쳐가지고 이제 저기 되는 거죠. 성우전자 지금은 잘 나가죠. 신나게 연초에 2,000원, 지금은 4,000원. 근데 여기 보시면 얘도 이랬다고.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때 되니까 휙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가 괜찮아지고 정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그런 적이 없냐고. 왜 없어요? 우리 다 있는데. 이때가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울 때였거든요. 해보세요.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 제정신이었겠어요? 미치는 거지. 3,500원쯤에 했던 주가가 2,200원 됐는데 도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회복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 근데 회복이 된다니까요. 여기도 이제 폭락했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거래 없이 떨어졌죠. 그냥 증시가 폭락하고 개미들이 투매해서 그러면 그냥 올라와요. 대부분 올라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 얘 이제 여기서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검승부라는 어떤 인간이 들고 있으면 무조건 다 올라온다 했어. 무조건 다 올라오진 않아요. 시간이 다 틀리고 얘가 나중에 신고가 난 거는 2년 뒤에요. 2년 뒤라고. 근데 이제 자기 매수가나 이런 거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회복됐다가 다시 끌려 내려가는데 6개월. 이거 못 견디겠지. 이게 뭐냐면 낙폭과대가 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올라왔을 때 거기서 잘 갈아타야 되는데 대부분 못 갈아타더라. 그래서 질질 끌려가다가 나중에 승질내면서 팔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성우전자도 보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회복이 되고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시고요. 컴퓨터에다 깔아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게 보여요. 과거 기록이 다 있다니까. 성우전자는 회사가 오래됐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팠다가 올리잖아요. 다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그냥 처음 보는 그냥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가님 잘생기셨네요.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왜 그러시는데요? 제 종목 좀 하나 봐주세요. 네. 그러지 말라고요. 제일 싸구려가 무료 종목 진단이에요. 휴원수 글로벌 이건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투매가 별로 안 나왔어. 근데 간간히 나왔죠. 이게 7월달에도 떨어졌었고 8월달에도 떨어졌었고 9월달에도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투매 나올 때마다 약간 이제 곤두박질을 친 거죠. 근데 때가 되니까 확 감아버리잖아. 감아서 올려버리죠. 여기서는 안 그랬냐. 여기서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21년도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3년은요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중소형주들이 한마디로 죽어 나갔던 거예요. 중소형주들이 누구 때문에?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중국 증시가 왜 저렇게 낮아빠졌겠어요? 중국의 글로벌 기업이 어디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섭할지 모르겠지만 돈 가지고 뭐 해외 기업들 인수한 건 있겠지만 중국이 무슨 글로벌 기업이 뭐가 있어? 네? 내수 시장이 커서 공산당이 하니까 좀 큰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중국이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중국에 중소형주가 있으니까 이게 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우리나라 코스닥도 고생했던 거. 근데 이렇게 시간 끌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거 테마로 갔겠죠, 당연히. 거래 빵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릴 수도 있고. 선안 이런 거는 왜 갖고 왔냐면 앞에서 뭐 저기였잖아요. 이게 초전도체 대장주, 그죠? 네. 근데 보시면 얘도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7, 8, 9월달 추가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물타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급등했었죠. 장중에 상한가 찍었었네, 그죠? 네. 상한가 가기 전에 다 팔아버렸어야 돼. 물타기를 했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데서 물타기 했다 그러면 이런 거는 10에서 한 30% 사이 있죠. 15%가 제일 적당하긴 한데 그 정도 수익 나면 잘라버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물린 사람이 여기서 물타기를 했어요. 그 수익이 오늘 30% 찍었어요. 상한가 찍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산 거는 무조건 팔았어야 돼요. 근데 안 판다니까. 진짜로 안 팔아요. 왜? 여기서 같이 팔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손해 하나도 보기 싫은 거라. 손해 보기 싫고 수익만 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타기 했던 게 수익 났던 게 사라지고 다시 본전이 돼요. 물타기 한 게. 이 사람은 돈이 더 큰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송원산업 여기 보세요. 불쌍해 죽겠어. 회사에 부채가 거의 없고요. 유보율은 6000%에 가까워요. BPS가 3만원이니까 현재 주가 만원이고 11,000원이고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멀쩡했는데 1월달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자식들한테 증여하려고 주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확한 거 아닙니다. 네. 작년에도 안 떨어지고 멀쩡했거든요. 근데 올해 막 주르륵 밀리는 거 보니까 뭐야 이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참고로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이게 뭡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핑거 최근에 이제 급등했죠. 이것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거죠. 작년에 급등했던 거는 한동훈, 뒤에는 그때 STO, 지금 STO라고 하죠. 토큰증권. 네. 그러다 그냥 얘도 반등 없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계속
쑥 떨어지는 거예요. 물린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000원까지 갔던 게 6,000원 깼으니까 3분의 1 도만 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상한가 나오죠. 저도 그때 이게 얘기 들었죠. 상한가 나올 때 저도 놀랬다고. 이게 상한가가 나오네.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폭등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누가 물타기 했다? 그러면 수익이 물타기 한 것만 50% 60%가 넘었겠죠. 근데 판다 안 판다? 안 팔더라고.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팔아요. 나머지는 안 팔아요. 왜 욕심나가지고 안 팔게 돼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다 다 끌려 내려오겠지. 어쨌든 오늘 또 올라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발 호재가 터져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네 또. 이걸 보여드릴게요. 바이오다인 이거는 빼고 화천기공 이런 거 보세요. 이게 그 저기잖아요.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가 더 유명하죠. 왜 저기 구속을 요번 올해 총선 전에 구속을 면했잖아요. 법정 구속을. 그래가지고 조국 신당을 만들었는데 돌풍이 일었죠. 그래서 총선 전에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잘 됐죠. 국회의원도 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떨어졌죠. 7월달, 8월달, 9월달 또 떨어졌어요. 나락으로 간 거죠. 근데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호재인 거죠. FN 가이드라고 최근에 급등하는 거 아시죠? FN 가이드. 그게 이제 경영권 이제 분쟁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FN 가이드라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화천 그룹주하고 엮인 거예요, 지금. 화천 그룹주. 그래서 아까 화천기공이랑 화천기계 상한가 나왔거든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땡잡은 거죠. 화천기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한기계공업, 요것도 같은 부류예요. 서한기계공업이 좀 아까운 게 트럼프 아저씨가 저기 7월달에 연설하다가 유세하다가 총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급등을 했었어요. 갈라고. 근데 8월달에 이제 투매 차트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8월달, 9월달에 투매 나오니까 꺾인 거죠. 5,000원 이상에서 있어야 될 회사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회사도 괜찮아요. 괜찮다. 시가총액도 좀 작으니까 테마주로 아주 좋고.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테마주 많이 갈 때 대장주급이었고. 근데 무너졌다가 오늘 장중에 20% 넘게 올라갔다 내려갔죠. 이거는 뭐예요? 차트의 힘으로 간 게 아니고 아까 화천기계랑 같은 그룹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상한가 가니까 나도 가자 얘 그러면서 뛴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왜 드리냐면 아까 그냥 거리 없이 떨어져서 거리 없이 올라가는 반동 패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땡 잡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있다니까.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저기 고려산업이라고 그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고려산업. 이건 아침에 왜 했냐면 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8월 폭염에 채소 생산자 물가 폭등, 배추, 시금치 급등. 배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흉작이라는 거예요. 흉작. 왜 너무 더우니까 우리 배추는 저기 고랭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녹아버린 거지 배추가 녹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식품부가 아침에 아침 9시에 나온 기사잖아요. 네. 27일부터 중국산 배추 10톤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대요.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 이런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금사과, 금상추 이어 배추값 쇼크. 정부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요즘에 대통령 욕하고 다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배추값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 일주일 전까지 밤에 에어컨 틀고 잤거든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도 되게 더워서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그 배추는 그래서 배추가 죽었는데 그걸 뭐 어떡하려는 거예요, 정부 보고. 맞잖아요. 무조건 정부 비판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욕할 시간에 테마주나 찾으라 이거예요. 테마주나.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정부 욕할 시간에
요즘에 하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정부. 근데 어쨌든 찾아가지고 고려산업을 한 거죠. 근데 저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내일 또 갈 수 있어요. 뭐가? 곡물. 배추가 죽었어요. 그럼 빨리 다시 심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면 이제 죽어가는 배추를 살리려면 비료나 영양제를 주고, 아니면 어디 가서 빨리 씨를 구해다가 다시 빨리 뿌리든지 뭔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관련주가 내일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보니까 이제 저런 기사가 한 며칠 더 나오겠더라고요. 관심 갖고 한번 보시라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내일 좀 도움되시라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물타기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각자 알아서들 그죠 하시고, 우리 회원들은 제가 문자 보내는 것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겁먹지 마세요. 아셨죠? 중국도 경기 부양책 내니까 급등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상태가 더 안 좋은데 저기도 급등하잖아. 홍콩이랑 막 날라오르잖아. 홍콩 늦게 들어오신 분들 못 봤죠? 홍콩 보세요. 날라가잖아. 네? 항생도 날라가고. 우리나라도 가야 되는데 저기 뭐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찍어 놀아놔서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도 싸게 살라고. 매직 끝나면 올리게 돼 있어요. 왜?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올리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그죠?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오시고 우리 방으로도 들어오셔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밀어붙이셔야죠. 맞죠? 네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저녁 때 뵙고요. 저희 뒤에 김 실장님이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딥페이크 관련주하고 급등이 많이 나온 교육주 한다고 하시거든요. 오늘 교육주들이 뭐 AI 교과서 그 얘기 나와서 지금 급등을 했던데 교육주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